제가 사람들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딱히 특별하진 않아요. 원래 공대생이었다가 약간 사회과학 쪽에 맞닿아 있는 그런 전공이 좀 재밌어 보이길래 대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안돼! 대학원은 잘못된 선택이야! 스테이! 아무튼 그래서 대학원 가서 관련 연구하고 졸업한 것까지는 재밌고 괜찮았는데 뭐 해먹고 살지 같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앞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진짜로 사람 연구하는 사람으로 취업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학원 전공 살려서 취업했고 덕업일치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제 일에 만족스럽고 또 제 자신에게 프라이드 가질 만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연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 실제 심리학 같은 사회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원에서 했던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해요. 일단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 다양하고 또 그 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원에서 논문 보고 사람에 대해 이해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요, 직장인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를 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물론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라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그래도 인터뷰하고 사람들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 직업병 같은 습관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이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베이스로 다 깔려 있어요. 그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외적인 거, 예를 들면은 옷을 어떻게 입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반지를 끼고 다니네? 저 사람은 어떤 시계를 차고 있네? 저 사람은 안드로이드 폰 쓰고 있네? 아이폰 쓰고 있네? 그런 것들, 그런 거 관찰을 엄청 세심하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의견을 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무지성으로 공감하는 대화를 해서 좀 더 상대방의 내면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는 관찰하거나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내면 원리를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엄청 구조적으로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면은 아까 말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하는 중이었다면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렸겠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파악 못해요. 즉 그냥 모르는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알게 되는 순간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른 채로 있어야 편견을 최소화하고 더 대화하고 더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화하다가도 되게 새로운 내용들이 매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게 궁금해지는 거죠. 하지만 다는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관심을 가지는 법이 없는데, 사실 저는 버튜버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평소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되게 많아요. 버튜버는 어찌 보면 사람이지만 연기자이기도 하고요.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한다면 디지털 휴먼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몰입하자면 다른 인외 종족일 수도 있고요. 펄이나 수인일 수도 있고요. 이 세계에서 온 존재일 수도 있어요. 너무 과몰입했나? 아무튼 보는 관점에 따라 되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제가 버튜버에 대해 보는 관점은 파고들고 싶은 연구 대상인 거예요. 단순히 특정 버튜버에 대해서 왜 이 버튜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걸까? 물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버튜버의 시청자들 페르소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페르소나의 경험 여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버튜버분의 매력이 시청자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라이브 2D라는 제한적인 모션 안에서도 시청자는 버튜버의 실제 표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버추얼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시청자를 보는 관점에서 궁금한 것도 있고요. 반면에 버추얼 스트리머, 유튜버 자체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버튜버분들은 자신의 채널의 시청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까? 버튜버의 캐릭터 디자인이 연기자의 내면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인외정적의 버튜버가 IP를 하면 할수록 IP의 습관이 현실로 체화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버튜버에 대해 스페시픽하게 궁금해하면서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나에게 버튜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 주어진다면 그 자본으로 답을 구하기에 무언가를 할 것인가? 뭐 자본이라고 하면은 인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은 저는 그냥 재밌게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드 사이언티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하면서 되게 몰입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버튜버로서 남들도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죠. 그나저나 제가 아무리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버튜버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하지만 만약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고 박사과정 대학원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어디서 그렇게 무서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다크서클 져가면서 피곤에 쩔어 있는데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어요? 사람 산송장 되는 걸 보고 싶어? 에? 생각해봤는데 버추얼 유튜버마다 매력이 천차만별로 틀리잖아요. 누구는 게임 잘하는 게 매력이고 누구는 게임 못하는 게 매력이고 누구는 허당인 게 매력이고 반대로 또 누구는 정말 교양 있게 어른스러운 게 매력이고 되게 다양하니까 이 버튜버판에서 매력이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몇 개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